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탈레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 탈레스 클라우드 시큐리티 스터디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 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소 앞부분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최근 사실 랜섬웨어의 공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갈취하는 방법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이 향상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지는데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탈레스 클라우드 시큐리티 스터디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IDC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질문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을 뽑았습니다. 특히나 이 연구에는 전 세계 2,600명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서 70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멀티 클라우드 채택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나라고 인식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중에 58%가 2개 이상의 IIS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브랜드를 얘기하면 약간 이상하자면 뭐 AWS와 애저를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고객이 이미 58%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의 응답자분께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관리가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 이런 IIS 말고도 사스의 사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4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생각보다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 패스워드를 최소한 10몇 개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 이런 벤더들끼리는 서로 SSO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내가 IT 회사 다니는 곳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워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의 응답자분들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이 기존보다 도전적이다. 여기서 도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번역이 참 어렵더라고요. 챌린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거나 더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65%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도입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보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번역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10분 이상을 고민을 해봤는데 보안팀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정책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보안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데브옵스 개념이라든지 시큐리티 옵스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보안에 대한 관리가 단순히 보안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팀에서도 같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DB 암호화를 여러 가지 암호화를 구축을 해봤는데요. 암호화를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네,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에 DB를 암호화한다고 하면 보안팀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DBA 팀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DBA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정의 데이터, 로그 데이터를 암호화했다라는 경우에는 웹아스 서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보안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78%의 응답자분들이 보안팀이 클라우드 보안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의 응답자분들은 보안팀이 클라우드 보안을 전담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42%의 응답자분들은 보안팀과 운영팀이 협력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데브섹옵스의 개념이 이미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갈 길이 먼 게 있습니다. 네,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요소 인증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도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단지 14%의 응답자분이 많이 클라우드 서비스 절반 이하의 이 멀티팩터 인증을 도입했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도 제가 한 50개 정도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멀티팩터 인증이 되는 서비스는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도입한 비율도 단지 1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새로 도입되면서 멀티팩터 인증이 그나마 11%보다는 14%가 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입이 되는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암호화죠. 암호화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필요한 부분은 키 관리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ISMS에서도 키 관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업이 살짝 미뤄지긴 했지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를 위해서 또 하나 금융권들이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인 인증서가 이제 공동 인증서라고 바뀌고 많은 기업들이 사설 인증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설 인증서도 하나의 키죠. 인증서라는 게 하나의 키쌍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암호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 해외 트렌드와 좀 다른 부분은 국내에서는 토큰화에 대한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카드 번호를 항상 이렇게 대체값으로 바꾸는 토큰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 암호화와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상에서 많은 환경을 관리하고 보안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의 응답자분들이 여기는 글자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리 툴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관리 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호화를 38%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DLP라든지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멀티팩터 인증이 아직 전체 업무에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암호화를 38%의 응답자분이 도입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상에서의 암호화는 실제 도입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에 대해서만 암호화한 비율이 83%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3%의 응답자분들이 아직도 절반밖에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민감 데이터라고 응답한 비율도 20%나 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만나보는 고객분들도 거의 대부분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많은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멀티팩터 인증이라든지 암호화 그리고 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비율도 25%나 되고 있죠. 아마 국내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비율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트렌드에 해외 트렌드와 유사하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를 적용을 하면서 암호키 관리를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61%나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Bring Your Own Key를 넘어서 Hold Your Own Key라고 HYOK라고 이런 개념까지 나와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고객분들은 암호키 관리를 클라우드 사업자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암호키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고에다가 중요한 물건이나 금전 같은 거 유가증권들을 보관을 해놓고 금고문을 닫아놓지 않은 것과 비슷하죠. 아니면은 금고 번호를 그냥 금고 옆에 붙여놨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암호키의 관리가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요. 최근 1년 안에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응답자가 37%나 된다고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비율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안 감사는 일상적인 보안 감사가 아니라 데이터 유출이 의심돼서 관련 기관에서 특별 감사가 나오는 경우의 사례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침해 사고가 APA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침해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보안 감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향후의 보안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감 데이터를 검출을 하고요. 일단 어디에 민감 데이터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고 보호돼야 될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느 수준으로 보호할지에 대해서 정하려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민감 데이터를 검출을 하고 그리고 검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등급을 한 후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그리고 이런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를 관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접근 통제 이렇게 4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실 민감 데이터 검출은 굉장히 많은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이 돼서 이미 많은 고객분들은 어디에 개인정보 저장되어 있는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80% 이상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의 경우에도 저희가 암호화 제품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고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민감 데이터 암호화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키 관리 장비 부분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암호키 보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뒷부분에 이 암호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접근 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팩터 인증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오후 세션에서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제목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탈레스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해냈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여러분들에게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하신다면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순서로 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관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NIST라고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 뭐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니까 그냥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IT 보안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기술 등의 표준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SP 800-57이라는 스탠다드 퍼블리케이션이라죠. 표준에 대한 문서라는 겁니다. 이 800-57이라는 문서가 키 관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키 관리는 키가 생성되자마자 바로 백업이 되어야 되고요. 이 백업된 그리고 생성된 키가 활용되는 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키를 사용하다 보면 주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했으면 기존 키가 만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만료된 키들이 일정 기간은 보관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만료된 키라고 하더라도 그 키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키를 바로 삭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가 삭제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되는 과정까지 이러한 생명 주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800-57 문서에서 이 표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해외 밴드들도 그리고 국내 밴드들도 안전한 키 관리를 위해서 여러 키 관리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HSM이라든지 KMS 이런 키 관리 장비들이 많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의 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Bring Your Own Key라든지 Hold Your Own Key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HSM이라고도 하고 KMS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탈레스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HSM과
KMS 두 가지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쨌든 HSM으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PCI 카드 형태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USB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각각의 용도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러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KMS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KMS의 첫 줄에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라고 나와 있죠. KMS의 목적은 중앙 집중화되는 키 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HSM은 조금 다르게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 키노트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SM을 도입할 때의 목적은 보안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인데요. 하드웨어죠. 이 하드웨어 안에 키는 항상 이 하드웨어 장비 안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HSM의 이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여러 다른 데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HSM에 전송을 하면 HSM 내부에서 보관되어 있는 키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요청을 하면 장비 내에서 복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던져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되는 것이 바로 HSM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HSM은 보안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KI 기반 그리고 CA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여러 개의 키를 저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루트 CA라고 하면 비밀키랑 비밀키 딱 하나만 저장되면 되죠. 그래서 크나큰 저장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인증서에 대한 확인 요청이 빈번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안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HSM 같은 경우는 FIPS 인증에서 레벨 3 인증을 받고요. 이 레벨 3의 가장 큰 특징은 폐쇄 환경, 그리고 전용의 운영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보안입니다. 누군가 물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탈취하려고 하면 아주 순식간에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몇몇 초 안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키가 파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레벨 3의 특징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KMS의 목적은 중앙 집중식 키 관리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적으로 유연하게 그리고 관리자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GUI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키를 관리를 하면서 키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 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데이터베이스에 키를 직접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HSM과는 굉장히 다르죠. HSM은 항상 키가 장비 안에 보관되는 개념이고요. KMS는 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면서 키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편의성이 H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HSM 교육을 처음 받으면서 이런 제품을 실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설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트키 같은 게 딱 들어있는데요. 마스터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키를 바꾸거나 할 일이 거의 없죠. 아무튼 사용 편의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99% 이상의 기능이 커맨드나 API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API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사용하면서 어렵죠. 코딩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KMS는 대부분의 기능,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99%의 기능이 GUI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만 여러 번 하면 되죠.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화면에 계속 안내가 나와 있고 여기선 이걸 클릭해라, 저기선 이걸 클릭해라.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뜨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KMS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성을 보시면 H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요. KMS 같은 경우는 보통 레벨 1을 내 이 보안 인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HSM이 레벨 3인 거에 비해서 KMS는 레벨 1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충분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HSM을 KMS의 ROT로 사용을 하게 되면 KMS의 마스터 키를 레벨 3 장비인 HSM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죠. 아무튼 또 한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HSM과 KMS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HSM은 키가 항상 장비 안에 저장된다는 것. 하지만 KMS는 장비 안에도 저장되지만 실제 키가 사용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단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냐 아니면 수도 아렌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HSM 같은 경우는 이 랜덤 넘버가 정말 랜덤 넘버죠. 그래서 한번 랜덤한 숫자를 만든다면 똑같은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봤을 때 현존하는 가장 빠른 HSM을 가지고 하셔도 HSM이 망가지기 전까지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수준을 이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있고요. KMS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돌리다 보면 같은 값이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트루 랜덤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수도 아렌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HSM은 전용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요. KMS는 최근엔 기존에는 범용 하드웨어 기반으로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가상 환경이 많이 도입되면서 가상 머신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클라우드상의 서비스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굉장히 HSM과 KMS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용도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맨 위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루나 7 HSM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저희의 KMS 사이퍼트러스 매니저가 있는데요. 사이퍼트러스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키를 중앙 집중적으로 그리고 편리한 GUI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마스터 키는 HS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보안성과 편의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는 최근에 클라우드의 도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IIS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AWS RDS라든지 Azure SQL이라든지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 CSP로부터 받게 되면 운영은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보안 제품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정은 딱 DB 계정만 딱 주죠.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P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 관리도 CSP 사업자의 키 관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키를 백업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같은 키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아마존에서 암호화한 데이터를 애저에서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같은 키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식의 키 관리를 효율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CKM이 되겠습니다. CCKM은 KMS의 하나의 분파된 파생된 이러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키 관리를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을 탈레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예시를 보시면 KMS 기반으로 KMS의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 CCKM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CCKM을 통해서 여러 클라우드상의 암호키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브링 유어 온 키라든지 홀드 유어 온 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항상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를 하다가 암호키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마다 좀 내용이 다르지만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누르면 키가 정말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됩니다. 경고 메시지는 잘 안 보이게 여기 이상한 데서 뜨고요. 키가 바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경우에는 키를 백업을 하면 관리자 PC에 딱 떨어져요. 관리자 PC에 키가 백업이 되면 그걸 백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백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CCKM은 키를 생성할 때마다 아까 보셨던 키 생명 주기에 따라서 키가 생성되자마자 백업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키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백업과 관리 그리고 키 버전 관리까지 하나로 해주는 것이 바로 이 CCKM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랜섬웨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아실 거고요. 제가 여기서 보면 네 번째 부분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중지불. 사실 여기 이중지불보다는 이중갈취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랜섬웨어가 동작할 때 암호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미 먼저 탈취를 먼저 합니다. 암호화를 하기 전에. 그리고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암호화가 됐으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지불하고 암호키를 얻어서 데이터를 복구하죠. 그래서 다행이다라 생각하면 또 연락이 옵니다. 내가 니네 데이터 빼돌려가지고 이걸 어디다 팔아먹을까 아니면 확 공개해버릴까 하는데 돈을 또 내라고. 네, 이중으로 갈취를 하는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뭐 이런 병원에까지.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가 굉장히 암호화뿐만 아니라 암호화에 이은 이 접근 통제가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화벽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과 특정한 계정으로만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랜섬웨어 그 실행 파일은 등록된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된 이미 승인되어 있는 계정이나 프로세스는 암호화에 대해서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제한된 액세스를 하게 되는, 이를테면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백업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평문 데이터는 볼 수 없게 처리를 하고 이러한 접근들에 대해서 감사 로그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그 이외의 모든 접근은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랜섬웨어는 이 세 번째 ACL에 해당이 되겠죠. 등록되어 있는 실행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 등록된 실행 파일에 대한 시그니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또한 저희도 동적으로 이런 시그니처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 시그니처가 아닌 실행 파일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모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와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탈레스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키 관리의 중요성에서 HSM과 KMS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방어 중에 하나 방법으로서 암호화와 접근 통제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보안 관리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세션들에서도 많은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